우렁색시와 세 가지 내기. 옛날에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 못 간 노총각이 혼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총각이 논에 가서 김을 매는데 일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 자신의 신세가 참 처량해 보였습니다.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해도 가을거지 해 놓으면 관아의 벼슬아치 밑에서 일을 보는 구실아치들이 반 넘게 걷어가 버리니 남는 게 없고, 그러니 해마다 살림은 쪼들리고 게다가 가난해서 장가도 못 가고 사는 처지를 생각하니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이 농사지어 누구랑 먹고 사나 하고 흥얼거리고 있는데 어디서 나랑 먹고 살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는데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한 번 더 이 농사지어 누구랑 먹고 사나 했더니 또 나랑 먹고 살지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숨어서 그러나 하고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논두렁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풀포기를 헤쳐보니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가 껍데기 속에서 몸을 내밀고 있다가 총각이 보니 얼른 껍데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총각은 그 우렁이를 집으로 가지고 와 부엌 항아리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날 일을 하다 점심을 먹으려고 집에 와보니 방 안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한 상 잘 차려져 있었습니다. 총각은 아직까지 이렇게 정성 들여 차려놓은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꼭 딴 세상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총각은 깜짝 놀랐지만 배가 고프던 참이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논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집에 와보니 어제와 똑같이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랬습니다. 총각은 대체 누가 나 없는 사이에 밥상을 차려놓고 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 일하러 가는 척 하다가 몰래 부엌 구석에 키를 뒤집어 쓰고 숨어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점심때가 되자 항아리 속에서 고운 색시가 나오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밥을 한 상 떡 차려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총각은 저 색시가 바로 우렁이 속에서 나온 색시구나 하고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색시를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랑 같이 살자고 졸랐습니다. 치맛자락을 잡고 놓아주질 않으니 할 수 없이 색시는 같이 살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각은 세상에서 둘도 없을 것 같이 고운 색시를 아내로 맞아 살게 되었습니다. 총각은 일하는 것도 재미가 절로 나서 전보다 훨씬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들일을 하는데 일거리가 좀 많아 점심때가 되어도 집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던 색시는 점심밥을 차려놓고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점심 강주리를 머리에 미고 논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마침 임금님이 사냥을 하러 나왔다가 우렁이 색시를 보고 너무도 아름다워 궁궐로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색시는 남편이 있으니 안 된다고 사정을 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이를 본 남편이 달려가 임금님에게 사정을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남편을 야단쳤지만 남편이 끈질기게 사정을 하자 내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부인을 차지하기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색시는 걱정하는 남편에게 편지를 써 가락지에 매서 남편에게 주며 이걸 가지고 바다로 가 용궁에 있는 용왕님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바다로 가서 편지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넓은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니 용궁이 나타나고 용왕은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용왕님은 편지를 읽은 후 호로병 한 개를 주며 가지고 가서 어려울 때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호로병을 가지고 가서 임금님과 시합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합은 산의 나무를 누가 빨리 심나 하는 내기였습니다. 임금님은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나무를 심게 하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산의 나무를 언제 다 심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용왕님이 주신 호로병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호로병 뚜껑을 열자 그 속에서 끊임없이 아주 작은 사람들이 나와서 눈 깜짝할 사이에 산의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임금님은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두 번째 시합으로
말을 타고 강 건너에 있는 언덕까지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탈 줄 몰라서 걱정을 하자 우렁이 색시는 다시 편지를 써서 가락지에 메어주며 이것을 바닷가에 가서 던지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남편이 용궁에 도착하자 용왕님은 말 한 피를 주었습니다. 그 말은 용왕님이 타는 천리마로 천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달리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타자 눈 깜짝할 사이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말타기 시합을 하는데 천리마 덕분에 또 남편이 이겼습니다. 임금님은 강제로 다시 세 번째 시합으로 배를 타고 바다를 달리는 시합을 하자고 했습니다. 임금님은 나라 안에서 제일 빠른 배를 구해왔습니다. 남편은 용왕님에게 조각배 한 척을 얻어왔습니다. 그러나 시합을 하자 조각배는 나는 듯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탄 배는 이상하게도 풍랑이 일어 반도 못 가서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은 배와 함께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우렁이 색시 남편을 임금님으로 모셨습니다. 그 후 우렁이 색시와 남편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